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NFT 대체불가 토큰 알아보기 첫 번째 시간으로 NFT 대체불가 토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NFT를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NFT에 대한 소개, 간략한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대체불가 토큰, NFT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또 NFT라는 것들이 왜 이렇게 언론이나 주변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핫한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개념을 잡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이나 뉴스, 인터넷, 여러 언론 미디어 기업들이 NFT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21년도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콜린스라는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는 바로 NFT였습니다. 그 사전에서는 이 콜린스 사전에서는 NFT를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기록하는 유일한 디지털 식별자라고 사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보면은 뉴스에서 많은 게임 회사나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회사, 그리고 기업체들, 그리고 연예 기획사들, 또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이 NFT 사업에 진출하고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는 기사를 계속 접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NFT가 무엇이지? 라는 질문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NFT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일부 알고 있다, 그리고 NFT라는 것을 들어봤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어떤 실체인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언론이나 주변에서 워낙 NFT를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꼭 세상은 NFT가 대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NFT에 대해서 이렇게 상식적으로나 알아두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NFT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한 과거의 한 8비트, 16비트 이미지 같은 이런 고양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의 8비트 고양이 애니메이션 밈인 냥캣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재미로 만든 고양이의 이미지입니다. 이 냥캣이라는 이 이미지를 경매를 통해서 300이더리움에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의 어떤 시세로 해서 낙찰 당시의 시세 기준으로 거의 한국 돈으로 한 7억 정도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 이미지가 팔려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냥 온라인상에서 있는 이 이미지 하나가 거의 억 단위에 달하는 돈으로 거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믿기지 않는데요. 혹시 트위터라는 그 소셜 네트워크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트위터는 단문 메시지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트위터라는 그 소셜 네트워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되면서 그 트위터의 창업자인 잭 도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트위터를 만들고 처음으로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 트윗을 날렸을 때 그 이미지, 그때의 순간을 그 거래 시장에 매물로 나와서 이렇게 이미지처럼 나와서 무려 250만 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최초의 트위터 트윗은 가치가 떨어지긴 했지만, 하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순간에 디지털 어떤 자산, 어떤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건데요. 그럼 도대체 NFT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FT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FT는 보시듯이 Non-Fungible Token의 약자입니다.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대체불능 토큰,
또는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NFT, Non-Fungible Token은 세상에 유일한 그리고 고유한 다른 것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큰이라는 것은 저희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뭐 가상 화폐 같은 것들도 토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NFT는 이런 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토큰. 그러니까 토큰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뭐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할 때 가치를 가지지만 이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이 토큰들은 교환이 가능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교환이 가능한 토큰을 보통 펀저블 토큰, 그러니까 NFT와는 다르게 넌이라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NFT는 대체 불능 토큰인데,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은 교환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 가능 토큰, 펀저블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NFT는 그 토큰의 한 종류이지만 어떤 특정 자산,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어떤 그 고양이 이미지라든지 또는 최초의 트윗 같은 그런 동영상, 디지털 이미지 등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거기에 암호화된 소유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이미지를 NFT로 만들면 세상에 이 이미지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어떤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큰을, 이 NFT를 통해서 이 디지털 이미지를 만들면 어떤 특정 사람이 고유한 소유권을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집을 샀을 때 그 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이 집문서가 있듯이 이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을 NFT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NFT로 만든 이미지를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은 그 소유권을 전달하게 되었을 때 이제 판매도 되고 판매가 되었을 때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을 하면 A라는 사람에게서 B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겼을 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그 거래 내역 또한 이 NFT를 어떤 만들어주는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기록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NFT입니다. NFT는 그러니까 즉 정리를 하자면 비디오나 노래, 이미지에 이르는 여러 어떤 모든 종류의 디지털 컨텐츠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즉 NFT로 발행된 자산은 세상에 오직 하나인 유일무이한 어떤 차별화된 것이고 다른 것과 구별되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인 것입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블록체인을 몇 번 언급했는데요. 블록체인은 디스트리뷰티드 레저라 그래서요. 탈중앙화된 분산 원장이고 이 탈중앙화된 분산 원장을 통해서 NFT로 어떤 컨텐츠, 디지털 이미지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동영상 같은 것들을 발행을 해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서 전송, 판매 등의 모든 거래를 체인에 기록해서 출처, 여러 가지 가격의 기록 등 모든 것들을 이 어떤 블록체인 탈중앙화된 분산 원장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NFT로 발행할 수 있는 디지털 컨텐츠는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 그림 등이나 비디오, 음악 등의 창작물 또는 위에서 보셨듯이 이런 어떤 재미로 만든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NFT의 역사,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NFT는 정말 최신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역사가 길지는 않은데요. NFT라는 개념 자체는 2017년 그 어떤 블록체인의 응용 기술인 이더리움을 활용한 디지털 수집품 프로젝트인 크립토펑크라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여러 고양이 캐릭터를 제작해서 온라인에 거래하는 여기 크립토키티라는 것이 성공하면서 이게 이 고양이들의 이미지를 재밌게 만들어서 NFT화해서 판매를 하고 거래를 하면서 이런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NFT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NFT의 가장
큰 영향력. 그러니까 이제 NFT가 나오면서 가장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그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또는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또는 뭐 동영상을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쉽게 소유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디지털 아티스트, 그러니까 디지털 작품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나 아티스트가 자신의 작품을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여러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그리고 자신의 팔로워들을 통해서 자신의 창작물들을 널리 알리고 뭐 디지털 제품을 판매하긴 했지만 다른 실물적인 그림이나 작품에 비해서 디지털 작품의 그 취약점은 바로 쉽게 복제와 유포가 가능한 어떤 디지털 창작물 특성상 그 원작자의 소유권이 좀 불분명했고 그리고 복제품에 대해서 보호할 장치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예쁜 디지털 이미지를 만들어서 창작을 해서 내가 원소유주였지만 온라인에 올렸을 때는 그 파일을 카피를 해서 유포를 했을 때 거의 무제한으로 그리고 거의 원가 이렇게 복사를 하는데 원가가 들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무제한으로 복제돼서 유포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창작자의 보호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NFT 기술은 NFT 기술을 통해서 발행된 디지털 작품 경우에는 창작자의 소유권이 보호되고 그리고 어떤 그 창작물을 구매를 했을 때 구매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거죠. 왜냐하면 판매를 했는데 판매된 제품이 소유권을 가졌는데 동일한 복제품이 이렇게 온라인상에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그 정당한 어떤 그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창작물 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기반 그리고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것이 바로 NFT 기술의 핵심이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NFT라는 것이 왜 이렇게 뜨거운 것인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기업들 그리고 언론, 미디어에서 NFT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한 40대 이상인 분들께서는 예전에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들 익숙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소장하고 있는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이렇게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맡기고 그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서 그 가치가 얼마나 금액적으로 얼마가 되는지를 이렇게 이제 알아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전문가들의 감정 평가를 듣기 전에 비전문가인 연예인들이 자기만의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에 실제 전문가의 최종 판정 결과를 듣는 그런 포맷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되게 즐겨봤었는데요. 정말 진품 같은 작품도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복제품, 가품인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너무나 볼품없어 보이는 아이템도 전문가의 감정 결과 거의 뭐 보물급의 어떤 그런 그 문화재라든지 또는 어떤 가치를 가진 그런 희귀한 아이템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흥미로운 점 바로 진품 같은 가짜나 또는 볼품이 없어 보이는 골동품이라도 진짜 진귀한 희귀한 명품이 있다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포인트였는데요. 실제로 이 전문가들도 가끔은 이렇게 실수할 만큼 진짜 같은 가짜도 많았다. 그런 것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렇게 보시면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어떤 작품, 어떤 이렇게 뭐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명품 어떤 작품들은 소위 말해서 어떤 유형의 물품, 만질 수 있고 실체가 존재하는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즉 눈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물건들이 어떻게 보면 거래가 되고
그리고 판매가 되고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런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박물관에 어떤 보관되고 있는 대부분의 역사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문화재, 유물, 보물 등은 사실 이런 형태의 어떤 유형 물품, 만질 수 있고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하는 물품들이죠.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고가의 어떤 그 가치를 인정받는 자산, 에셋이라고 인정하는 물품의 대부분은 이러한 형태의 자산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실제로 어떤 회계적으로 보통 저희가 이제 자산을 구분을 할 때 뭐 유형의 자산과 무형의 자산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유형의 자산도 가치가 있고 무형의 자산도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형의 자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부동산 또는 뭐 여러 가지 사무실의 집기들, 자동차, 뭐 부동산 건물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형의 자산의 대표적인 것들이고 무형 자산의 경우에는 뭐 어떤 브랜드 또는 뭐 어떤 지식, 뭐 트레이드 마크, 특허, 영업권 이런 것들을 무형의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근데 이제 유형 자산에 비해서 무형 자산이 좀 어려운 점은 바로 어떤 가치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또는 뭐 예를 들면 특허 저희 가끔씩 뭐 특허가 유출되었다든지 뭐 또는 뭐 지식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딱 내가 소유를 한다는 것이 좀 불분명하죠. 이런 어떤 무형의 자산 보통 영어로는 intangible asset이라고 하는데 이런 무형의 자산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실체가 없고 또는 어떤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자산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법적으로 소유도 가능하고 또는 어떤 지식이나 특허나 트레이드마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을 통해서 미래 경제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한 이제 뭐 패턴트 이런 어떤 뭐 특허나 트레이드마크는 또 거래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거래도 가능한 이런 것들을 무형의 자산이라고 하는데 무형의 자산 자체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자산이 인정을 받는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어떤 기준에서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 소유권, 그러니까 그 자산의 소유가 누구인지 인정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치, 그 가치 어떤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뭐 금액적인 부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치가 측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허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개발하는 기술이 있다. 그런 어떤 패턴트 특허가 있는데 이 특허가 만약에 누구의 것인지 소유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특허를 너무나 귀중한 특허인데 이 특허가 얼마다라는 어떤 가치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면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사람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가 불분명하고 또 사는 사람도 얼마를 지불을 해야 되는지도 불분명하죠. 그러니까 또한 이제 소유권 측면에서도 만약에 어떤 그 특허를 양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쪽에서 B라는 쪽이 양도를 했을 때 B의 소유권을 이 사회 모두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은 거래를 하는데 거래 참여자들이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안감, 리스크 때문에 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권과 가치의 측정이 이 두 가지가 존재하지 않고서는 어떤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 자산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반대 어떤 실물 자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논의했던 거는 무형의 자산인데 실물 자산,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금, 은, 뭐 원유, 기름 같은 것들은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이 존재하고 금 시장이 존재하고 또는 뭐 원유 또 어떤 실물 자산을 거래하는 시장들이 대부분 존재하죠. 이런 곳에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참여해서 어떤 거래가가 정해지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의 수용, 그 다음에 파는 사람의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시세가 정해지고 또 그 가치, 뭐 희소성, 수요 공급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되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NFT와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바로 NFT를 통해서 앞으로는
과거에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이 앞으로는 이 NFT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디지털 자산이 일반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 원칙이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디지털 사진으로 찍은 어떤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증명하기가 불분명했고, 그리고 그 사진이 가치가 도대체 얼마인지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불분명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인기 있었던 재미있는 짧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수백만 명이 그 영상을 봤고, 그리고 그 비디오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소셜미디어에 포스팅 해서 막 리트윗도 하고,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에 포스팅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찍은 사람이 원 소유 저작권자겠지만 어느 순간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나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이 컨텐츠의 소유권이 도대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동영상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 있는 그런 어떤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자산이 있다. 그러면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것을 사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동영상을 봤다라고 했을 때, 본다면은 어떤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뭐 이익이나 혜택 등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현재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NFT 이전에는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컨텐츠의 경우에는, 이미지의 경우에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해서 세상에 퍼지면 원작 소유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누가 소유한 것인지 자체가 모호해지고 가치 자체도 측정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용이 제로인 상태로 카피가 돼서 인터넷으로 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창작 활동을 한다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동영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동기가 없다면, 창작 활동에 동기가 없다면 어떤 사람이 창작 활동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없더라도 그냥 자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창작 활동을 하긴 하지만 동기부여,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어떤 지급, 뭐 어떤 내가 창작 활동을 했을 때 그림이 시장에서 높게 가치를 평가받는다든지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없다면 당연히 그 어떤 전체적인 시장과 활동 자체가 위축될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를 활성화하는 동기부여가 NFT가 어떤 소유권과 가치 측정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준다. 뭐 그런 측면에서 NFT를 이해하시면 또 좋고요. 그리고 하지만 현재도 디지털 컨텐츠 시장에서 동기부여가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튜버들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자신의 컨텐츠를 올리고, 그리고 뭐 조회수가 높아지고 구독자가 많아지면은 유튜브에 있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죠. 그리고 뭐 50만, 뭐 100만 그런 거에 따라서 유튜브에서 뭐 실버 버튼, 브론즈 버튼, 뭐 이래서 그 구독자가 많아지면은 정말 유명한 유튜버라는 걸 증명해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유료 구독자가 회비도 지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광고가 붙을 수도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어떤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동기부여가 인센티브가 있지만, 하지만 핵심은 디지털 자산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뭐 부동산을 거래하듯 또는 실제 어떤 그림을 거래하듯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는 나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가 이제 개인 창작자가 그 동영상을 올렸을 때 유튜브가 얻는 소득의 일부를 나눠주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어떤 그 동기부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지만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디지털 이미지가 NFT화가 되면 어떤 그
디지털 자산은 우리가 갤러리에 거래되는 걸려 있고 거래되는 그림처럼 이 세상에서 그 이미지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동영상, 디지털 이미지 등이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화가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하듯이 그 동영상은 세상에 오직 한 사람만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암호화된 정보를 통해서 그 동영상이 진품인지 아니면 복사된 동영상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통해서 소유권도 이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에 판매됐는지, 그리고 그런 히스토리, 그러니까 어떤 거래 정보들이 쭉 기록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본질적으로 NFT라는 것이 어떤 이 우리 사회에 주는 임팩트는 바로 디지털 자산의 희소성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박물관의 반고의 그림이나 유명 음악가의 어떤 피아노, 악기 등을 사고 팔 수 있죠. 그리고 뭐 유명한 경매소에서 천문학적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데 결국 이것은 희소성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게끔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디지털로 만들어진 어떤 작품들은 어떤 희소하지만 이 디지털이라는 형태 때문에 희소할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으로 복제돼서 유포되기 때문에 희소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 디지털로 된 자산을 희소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새로운 형태의 자산 거래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NFT가 바로 이런 문제의식을 통해서 나왔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디지털 이미지가 세상에 유일무이한 하나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이런 기술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뒷받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통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분산된 장부에 거래 내역을 다 기록해서 온라인 이미지나 영상, 음원 등 디지털 창작물의 지적 재산권을 서로 투명하게 사고팔 수 있는 NFT,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 토큰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중간에서 설명드렸던 그 진품 명본처럼 우리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넘치는 여러 이미지, 동영상 등 중에서 원조, 오리지널을 NFT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카피 제품들, 그다음에 넘치는 복사본들, 이런 것들을 NFT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수백만 명이 이미 인터넷에서 봤던 디지털 작품이라도 NFT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원조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NFT라는 것을 이렇게 아시면 NFT에 대한 어떤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그 NFT, 대체 불가 토큰의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떤 NFT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소개, 그리고 NFT란 도대체 무엇인가, 정의, 그리고 NFT가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어떻게 디지털 작품의 특성, 그리고 디지털 작품의 특성으로 인해서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이 왜 활성화될 수 없었던가, 그리고 NFT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어떤 디지털 그 자산 거래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뭐 소유권이나 가치 측정에 대한 부분도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NFT가 이제 구현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 원장 기술인데 NFT라는 어떤 그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때 소유주에 대한 기록들, 거래 금액에 대한 기록들을 이런 어떤 그 원장에 다 기록을 해서 이렇게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NFT의 핵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NFT와 디지털 소유권, 그러니까 NFT가 디지털 소유권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했고, 어떤 디지털 소유권이 NFT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확장이 됐을 때 우리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NFT와 디지털 소유권에 대해서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